예, 요즘 날이 워낙에 덥고 이게 지금 벌써 한 2주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전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 아마 하실 텐데요. 2011년 9월 15일 목동 야구장 중계석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캐스터고 오른쪽이 해설자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깜깜합니다. 당시에 갑작스럽게 정전이 일어나면서 야구 당연히 뭐 중단되죠. 그때 당황해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캡처해 온 건데요. 말씀드린 2011년 9월 15일 정전 사태 원인을 좀 알아보면은요. 당시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얘기는 에어컨 과다 사용으로 예비 전력량이 저하되면서 발생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아주 크게 욕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니까 영광 2호기 등 원전 3기가 가동이 정지가 된 상태였고 정비 때문에요. 또 하동발전소 같은 경우는 고장 때문에 긴급 정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수요는 폭염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가동이 중단되는 발전소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그만큼 공급이 줄었겠죠. 이게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게 나중에 밝혀진 건데요. 뭐 이 사고 때문에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이 연장되는 일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제가 오늘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고립되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한 500건 정도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고 겁을 많이 먹었었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정부 한전등은 당시 본인들의 어떤 대응 미흡, 관리 미흡을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썼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려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큰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근 연일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런 2011년 정전 사태를 언급하는 언론들이 최근 많습니다. 뭐 보도도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런 보도들대로 실제로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노동석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력 예비율이 7%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 네. 7%대 아래로 떨어지면은 혹시 우리가 굉장히 걱정할 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관심을 가지고 긴장해야 되는 상황을 500만 킬로와트 이하, 그러니까 5% 정도의 예비율로 잡고 있는데, 네네네. 만약에 오늘 그 전력 수요가 어제보다 한 200만 정도 더 올라갔으면 네. 뭐 한 5% 정도로 떨어졌겠죠. 그러면 긴장을 크게 해야 되고 지금 산업부에서 아껴두고 있는 DER 그 전력 수요 감축 그 요청을 했을 텐데 네. 오늘 기사 보니까 7월 달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직 그 마지막 카드가 한 장 정도는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7%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네.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5% 정도까지는 아주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5% 이하로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걱정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사실 5% 이하로 떨어지고 나면 전력 당국에서는 지난번 9.15 정전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예. 그런 순환 한 30분씩 돌아가는 순환 단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겁니다. 예. 좀 전에 아까 산업부에서는 DR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예. 기업들한테 조금 네. 이제 가동을 중단해서 전기를 좀 아껴달라 이런 요청을 네. 7월 달에는 안 하기로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예. 그 얘기는 정부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국적인 수급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 지금 말씀하시는 예비율 7%, 5% 이런 것들이 정비 중인 거, 그다음에 고장난 거, 성능이 저하된 거 이런 거 다 빼고 예. 가동 가능한 전력 설비와 전력 수요를 비교한 예비율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5%에서 긴장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발전기가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게 항상 고장 날 가능성이 한 5%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한두 개라도 큰 발전소가 고장이 나면 네. 바로 이제 그 순환단전의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이제 DR을 안 썼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뭐 DR을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긴 하죠. 그 산업체나 공장이 이제 그럼요. 가동을 멈춰야 되는 예, 거니까. 그럼요. 예. 그렇지만 전국적인 정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예상은 하고 있는 거죠. 예, 박사님, 제가 이런 예. 얘기, 이런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네. 우리가 5%, 그러니까 5%부터는 정말로 이제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박사님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네. 오늘 대략 한 7% 정도라고 뭐 얘기를 하면요, 지금 6%대로 떨었다는 기사는 아직 제가 못 봐서 7%라고 하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DR을 네. 만약에 이제 기업들한테 요청을 정부가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면 네. 이 퍼센트가 얼마나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공교롭게도 우리 최대 전력이 어저께 9,250만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억 킬로와트 정도를 본다 그러면 DR 지금 계약을 사전에 맺어놓은 그 DR 용량이 400만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4%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예를 예. 들어서 5%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가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들한테 DR 해달라, 그러니까 전력 이거 좀 절약을 해달라 또는 약간 뭐 가동 중단해달라 하면 예. 그냥 산술적으로는 5%에서 9%까지 전력 예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근데 뭐 DR 요청을 했을 때 모든 업체에서 다 호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겠죠. 예전에 시행한 거를 보면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호응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2% 정도의 여유는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박사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2011년 9.15 사태와 같은 상황이 최근에 이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봐도 크게 네, 과한 아직은 생각은 괜찮은데요. 아직은 괜찮다. 네, 뭐 내일 정도가 또 고비일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보다 한 200만 정도 수요가 줄었어요. 그래서 예. 예비율이 DR을 발동하지 않고도 한 10%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 이제 모레부터는 그 기업체들이 이제 휴가 시즌이 되니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한 2주는 괜찮은데 기상청에서 그때 그 폭염 예보를 한 달간 정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휴가 시즌이 끝난 이후에까지 만약에 폭염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DR을 그렇죠. 쓰고도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폭염이 한 2주 가까이 계속 됐거든요. 2주 이상 된 데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2주 이상을 에어컨이 있는데도 에어컨을 안 틀고 버텼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에어컨 없이 버티다가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에어컨을 새로 사서 아마 에어컨을 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지난 2주 동안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였는데 이게 나중에 폭염이 2주나 한 달 더 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여지도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도 이렇게 그 어느 집이 켜 있으면 어느 집은 꺼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우리는 코인시던스라고 그러는데 동시에 얼마나 키느냐. 근데 이 폭염이 그렇게 자꾸 지속이 되면요, 동시에 많이 킵니다. 예. 그래서 네,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지금 그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정전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네요. 예. 변압기가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다운돼 버리는 거거든요. 고장이 나고. 예, 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이제 전기가 나가버리죠. 네. 예, 9.15 때 보니까 그렇게 아파트가 전기가 한꺼번에 다 나간 데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그 말씀 박사님 하신 것처럼 나도 더우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정전에 대한 걱정 때문보다는 아마 전기료 때문인 걱정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걱정들을 하시겠죠. 예. 근데 뭐 최근에 그래서 뭐 전기료를 좀 덜 나오게 하는 방법 등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이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뭐 설명이 좀 길어지긴 할 텐데
그 실현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말이죠. 예. 2016년도에 우리가 또 폭염을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주택용 누진제가 7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최고 수준의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아워당 709원이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근데 그때 이제 뭐 민원이나 이제 그 여론 이제 지탄을 받고 누진제 완화를 했거든요. 예, 예. 3단계로 낮췄습니다. 예, 예. 710원짜리를 제일 비싼 거를 280원으로 낮췄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을 뭐 하루 종일 켜가지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왔다 하는데도 예, 예. 한 3, 4만 원 정도까지도 낮아지고 적당히 키면 한 2, 3만 원 정도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 이 예, 때문에 한전의 매출이 한 1조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게 한전이 2분기 지금 연속 적자라는데 이게 상당히 일정 부분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보면 한시적으로라도 낮추는 거를 전력 당국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뭐 이제 마치 세금처럼 이제 일테면 이제 소위 말하는 보편적 그렇죠. 증세가 아니라 예. 이제 핀셋 증세처럼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사실 좀 드네요. 예. 사실은 저소득층에 네. 대해서는 뭐 에너지 바우처니 뭐 이런 등등.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저소득층의 그 에너지 소비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자체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별도의 예. 그 복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어디 뭐 학교 뭐 강당이라든지 이런데 좀 쉬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네, 네.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그 집에 모든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줄 수는 없죠. 그런 문제가 부분은 있습니다. 예. 지금 박사님이 마침 또 지적을 하셔서 예.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避難이所. 대책은 예. 이 그 냉방 대책은 저희가 좀 따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만한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 독거노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아마 견디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자, 예.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우리 박사님의 좀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폭염 사태가 이제 매년 더 심해질 예. 것이다라는 예보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뭐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좀 간결하게 짧게 이거 근본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한 말씀만 더 듣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네네. 이 기후 변동성, 그게 전력 소비의 기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기후도 폭염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평년 기온을 쓰는데 과거 30년치 평균을 써요. 근데 예. 이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예. 있고 예. 그게 반영된 수급 계획을 좀 예. 다시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이 폭염에 대비해서 국가 재난 수준으로 계획을 좀 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바뀌기를 네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